82kg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53kg까지 감량을 했고 53에서 55 왔다 갔다 유지어터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먼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대학 입학을 하고 2월에 다이어트 시작을 해서 지금은 1년이 됐는데요. 82kg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53kg까지 감량을 했고 53에서 55 왔다 갔다 유지어터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되게 살이 많이 빠졌다는 말도 많이 듣고, 동기들도 여름방학 딱 지나고 나서 너 못 알아볼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런 저의 비법을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총 5가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식단인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갑자기 양을 줄여버리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반식을 점차 양 조절을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우리가 수업을 듣고 나면 식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대학 가면 사 먹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반식의 양 조절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밖에서 외부에서 먹어야 될 상황이 오면 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고요. 그래서 뭐 도시락이라고 하면 거창할 건 없고, 뭐 과일이라던가 계란 같은 거 삶아가지고 싸들고 다니고, 아니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 샐러드를 자주 해먹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샐러드 같은 것도 그냥 쌈채소나 일반 채소 같은 거 씻어서 과일이랑 계란 2개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식단을 점진적으로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일반식이랑 도시락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식단을 만들었고요. 이제 다이어트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정체기가 옵니다. 정체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먹었던 거에서 그때는 탄수화물을 확 줄였어요. 그 대신 단백질 함량을 좀 더 늘렸고요. 그래서 막 계란 2개 먹고 거기서 뭐 두부라든지 뭐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근데 삼겹살 같은 거는 진짜 웬만해선 잘 안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단백 이제 섭취할 수 있는 닭가슴살이나 이제 점점 식단에 추가를 하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탄수화물은 거의 줄였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 지 한 5, 6개월 되면서부터는 밥도 거의 안 먹었어요. 진짜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한 5, 6개월 되면, 정체기가 되면은 확실히 좀 더 극단적으로 해야 살이 점차 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식단이라고 하면 솔직히 정체기가 오면서 좀 극단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 간식을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럼 저는 이제 이런 너무 배고픈 시간에는 저만의 다이어트 간식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 음식만큼은 내가 충분히 먹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나 아니면 오징어 같은 게 그랬고요. 과자나 이런 초콜릿, 젤리 저는 이제 못 먹으니까 견과류만큼은 내가 이제 먹고 싶은 만큼 먹자.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견과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이어트 음식에도 되게 좋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적당히 먹어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못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몬드만큼은 마음껏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제한을 안 해두고,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더스 가면은 되게 크게 팔거든요. 아모드 되게 대용량으로 팔아요. 근데 그거를 막 장 볼 때
그 이제 샐러드랑 이제 장을 볼 때 견과류 대용량으로 구운 아몬드가 진짜 맛있어요. 생 아몬드 말고 그 민트색 아몬드 큰 거 있거든요. 그거 사고 닭가슴살. 닭가슴살도 트레이더스 가면은 한 팩으로 된 거 한 10몇 개 해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팔아요. 그거 사고. 그렇게 해서 제 식단을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간식도 이제 견과류는 그냥 쟁여놓으면서 이제 입 심심할 때 너무 과자 같은 거 못 먹으니까 감자칩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끊었거든요. 진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심심할 때마다 먹고. 근데 그건 있죠. 내가 이렇게 견과류를 마음껏 먹는 건 내가 밥도 다이어트 간식 그 식단을 내가 식단을 하니까 견과류만큼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식단을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막 빵, 케이크, 너무 맛있죠. 맛있긴 한데, 다이어트 할 때만큼은 그런 건 잠깐 내려놓고, 치킨, 떡볶이. 저도 떡볶이 고딩 때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마라탕. 이런 거. 이런 거를 거의 끊자 싶게, 이거는 끊자. 그 대신에 나는 다이어트 간식 땐 이거는 좀 마음껏 먹자. 이렇게 다이어트 간식을 정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치팅데이 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치팅데이가 오히려 살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서 한 몇십 킬로를 뺐어. 그럼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여러분들은 치팅데이는 오히려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바프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몸을 만들겠다. 이러면 뭐 치팅데이를 가지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몸무게 자체를 아예 바꾸겠다. 이 몸무게를 유지하겠다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치팅데이는 제가 1년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 다이어트를 하면 외식 같은 거 갖게 되잖아요. 가족 행사나 친구들 만날 때, 이럴 때는 음식을 제한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떻게든 그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 치킨이나 뭐 친구들 같은 거 만나면 떡볶이나 이런 거 당연히 먹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MT 갔을 때 정말 음식이 다이어트 하는 중이었는데, 치킨에다 마라탕, 떡볶이 다 해놓고 하다못해 과자도 있고, 근데 그럴 때는 양 조절을 해서 먹는 게 맞고요. 뭐 웬만해서는 저는 안 먹었지만, 그래서 그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새내기인데 되게 모임도 많고 그럴 텐데, 막 솔직히 동기들이랑 밥 먹은 것도 거의 손에 꼽아요. 근데 전 그땐 좀 다이어트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좀 중요하다고 여겼어서 그건 있지만, 치팅데이, 나 스스로 막 마라탕을 시켜 먹거나 치팅데이라서 떡볶이를 뭐 시켜 먹거나 그런 행동들은 안 하는 게 좋다.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치팅데이는 안 갖는 게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인데요. 솔직히 식단도 식단인데 운동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헬스장을 안 다녔습니다.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안 끊었어요. 그 대신 뭘 했냐면 저는 홈트로 운동을 했고요. 사실 다이어트를 한 20 몇 킬로 뺐는데 헬스장 어떻게 안 다니고 운동을 하냐? 어떻게 홈트로만 20 몇 킬로를 빼냐? 근데 저도 초반에 시작을 할 때는, 아니 뭐 내가 몇 킬로를 빼도 그 뒤로는 내가 헬스장을 다녀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겠지 싶었거든요. 초반에 운동을 시작을 할 때는 그냥 활동량을 늘리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좀 많이 걸어 다니던 다든지,
아니면 뭐 일과를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좀 조깅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한 3개월쯤 되니까 이제 운동을 좀 뭔가 해야 되겠다. 이제 식단으로만 조절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도 잠깐씩 이게 홈트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뭐 땅크 부부님 뭐 해서 제가 고딩 때는 원래 홈트가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홈트 자체가 있다는 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빅시스님을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잠깐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루틴이 이렇게 짜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에센셜 50를 보게 됐어요. 근데 에센셜 50가 50일 해가지고 이제 영상 자체가 루틴으로 따라할 수 있게 나온 거거든요. 그냥 이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서 원래 일주일에 한 세네 번 하는 게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는 그걸 그냥 그때가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딱 한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4개월 차, 5개월 차쯤 됐을 때 방학도 있으니까 뭐 널널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그거를 따라 하니까 와, 확실히 홈트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걸 다 끝마치고 식단까지 하니까 살이 그래도 훅훅 빠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몸소 느껴지니까 에센셜을 근데 이제 방학 동안 다 한 거예요. 그럼 뭐 하지 했는데 뭐 이불 필프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덤벨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덤벨 같은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냥 헬스장 다닐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덤벨 집에도 한 세트 정도 있고 그래서 그냥 덤벨로 그냥 이버블 50를 했는데 와, 확실히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 6개월 하고 근력 운동을 보통은 해줘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확실히 덤벨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몸 라인이 정리되고 진짜 와, 딱 빠지고 몸이 좋아지는 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했는데 그냥 영상 보고 따라 했는데 거의 나 스스로 내 몸을 스스로 보기에 덤벨 운동하니까 몸 살이랑 근력 운동을 하니까 그게 뭐 집에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딱 괜찮아지더라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요즘에 필라테스에도 좀 그 관심이 생겨서 한번 운동을 다녀볼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덤벨 같은 거는 요즘에 엉덩이 쪽, 이제 힙 쪽을 좀 늘리고 싶다가 느껴져서 그래서 약간 필라테스 아니면은 헬스장을 한번 다녀볼까? 지금 요즘에는 좀 필요성을 느끼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그럼 전 굳이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헬스장 바로 끊어야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몸소 느꼈거든요. 집에서나 조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번째로는요, 하체 살이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 6개월 하고 6개월? 5개월 되기 전까지는 다리에 살이 진짜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십몇 킬로를 뺐는데 왜 다리가 아직도 안 얇아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리살은 진짜 늦게 빠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하면 얇아져요. 한 7개월, 8개월 되니까 다리가 와, 이거 얇아졌다라고 저 스스로 만족을 했어요. 그만큼 진짜 늦게 빠져요. 근데 이제 식단이랑 운동도 중요한데 붓기 관리.
림프 관리를 동시에 해줘야 더 쉽게 빠집니다. 제가 이제 식단도 하고 운동도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붓기나 림프 같은 거 관리를 한 7개월, 8개월 될 쯤부터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초반에는 가볍게 그 이제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잤어요. 그거 여러분 미주님? 러블리즈인가? 그 미주님이 광고하는 밸런스 핏인가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압박 스타킹이 다리살 빠지는데 다이어트를 충분히 했는데 너무 안 빠지니까 그냥 압박 스타킹 한번 신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서 초반에 그냥 자기 전에 원래 그렇게 오래 신으면 안 되긴 하는데 압박 스타킹을 그냥 신고 잤어요. 근데 그렇게 한 몇 주 동안 해도 크게 효과는 못 느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괄사 관리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다리 마사지를 해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좀 잘 빠진다. 저도 이제 관심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다리 얇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또 괄사 마사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괄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시원시원하니까 좀 뭔가 붓기가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괄사라고 하면 너무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됐거든요. 너무 비싼 거는 보다 그냥 올리브영에 여러분 필리밀리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밀리 괄사로 이제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랑 일자다리 해주면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해주면서 그냥 이제 바디 로션이나 수딩 젤 같은 걸로 해서 충분히 좀 풀어지겠다, 좀 순환이 되겠다 싶은 게 마사지만 좀 해주니까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림프나 막 이렇게 종아리랑 이 무릎 사이 안쪽이랑 이렇게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그래도 다리 살 빼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충분히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리살 저도 진짜 안 빠진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식단이랑 운동, 다이어트는 진짜 계속하면 점진적으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무엇보다 가장 다이어트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그게 이 식단과 운동을 아우르는 다이어트의 이제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21살, 올해로 21살이 됐지만 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터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외모적으로도 좀 저 스스로 콤플렉스라고 많이 느꼈고, 그냥 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미대 입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대 입시 네, 경험해 분들은 충분히 알 텐데 그냥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되면 그냥 앉아서 그림 그리고 서서 그림 그리고 그냥 그림 그리고 먹고 그림 그리고 먹고 그림 그리고 먹고 그냥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짜 뭐 그림을 서서 그러니까 앉아서만 그리는 건 아니지만 활동량이 진짜 급격히 줄고 그냥 뭐 미대 입시 아니어도 그냥 고등학교 입시 생활을 경험한 분들은 알 거예요. 살은 정말 많이 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오면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작을 했는데 말이 좀 샜네요. 그만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를 워낙 경험을 해봤지만 동시에 실패도 정말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20몇 킬로를 빼고 제가 몸소 느낀 건
다이어트는 결론은 저 스스로를 가꾸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한 거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를 겪고 계속 충분히 뺐는데도 다시 쪄. 요요가 와. 이러신 분들은 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다이어트가 왜 나한테 필요한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얻고 싶은 건 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의 목적. 여러 번 실패를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라는 마음에 시작을 하면 실패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1년간 되게 이제 힘들었어요. 막 다이어트 때문에 막 우울증 비슷한 것도 오고. 근데 그러면서 진짜 죽어도 요요는 안 왔으면 좋겠으니까 계속 저 스스로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시작을 했는지. 계속 막 일기 같은 것도 써보고, 나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고, 다이어트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면,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다이어트에 대해 무너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멘탈 관리 같은 거를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를 못하면 폭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약간 비스무리하게 오기도 맞지만,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어, 저는 이제 요즘 유지어터로 살아가고 있고요. 53kg까지 빼다 보니까 이 몸무게를 유지를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참 다이어트 시작을 할 때는, 야, 다이어트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 라는 이제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유지가 뭐가 힘들어. 일단 빼는 게 급한데, 유지는 나중에 생각을 할 거야. 어? 뭐 이만큼 뺐는데,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너무, 네, 유지가 더 힘들다는 걸 이제 설날도 다가오니까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제 채널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